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 우리 최경현님의 컴투스홀딩스부터 보면서 일단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시는 것처럼 매수 가격이 124,000원대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124,000원대면은 이제 여기에요, 여기. 자, 객관적으로 매수자리만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상 이렇게 본다라면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본다면. 그죠? 이렇게 보면 나빠 보이진 않아요. 다만 문제는 지금 그 이후로 여기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9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는데, 자, 최근에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지수의 하락이 연출이 되었던 시점에서 소위 과대 낙폭을 형성해 주었던 가장 큰 섹터 두 가지를 꼽는다면 역시나 제약주와 게임주를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은 뭐냐? 사실상 지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변동폭을 보여준 게 실질적으로 게임주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는 과정들이 연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눌린 게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15만원이었어요. 15만원, 15만 6천원, 7천원에 있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자, 그러면 분명히 소위 말하는 하락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위 말하는 이슈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없다라면은 두 번째는 이제 세력입니다. 그죠?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세 번째가 뭐예요? 지수예요. 지수가 변동성을 보였는지, 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뭔가 악재성 이슈가 있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비단 컴투스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찾으면 돼요. 이유가 뭔지. 그래서 봤더니 컴투스홀딩스가 뭔가 이슈가 나왔다라면은 여기에서 가장 크게 티가 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슈가 있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거래량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나와요. 거래량. 왜? 뭔가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악재가 되는 거겠죠. 악재. 그죠? 악재가 되는 거고, 악재가 나왔다라면 결국에는 뭐가 나요? 거래량이 터져요. 왜? 불안하니까 집어 던진다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거래량이 사실상 최근에 크게 떨어졌다라는 상황을 받을 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력을 봅시다. 세력이 여기에서 끼어들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 변동성이 나옵니다. 변동성. 왜? 세력은 이것을 좋아해요. 이것을. 왜? 그래야 뭐가 형성되니까. 뭐가 형성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가 형성되니까. 개미들을 꼬셔야 되잖아요. 개미들을 꼬셔야 되는데 그 변동성 자체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겠어요? 지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수라고. 실질적으로 컴투스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내주셨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사실 지금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던 컴투솔딩스 뿐만이 아니라 자, 다른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요. 자, 초록뱀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초록뱀 미디어도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급락을 보였죠. 그죠? 초록뱀 미디어 뿐만이 아니라 대성 파인텍 대성 파인텍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밀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에어부산은 그나마 크게 눌리진 않았지만 역시나 언제부터? 4월달부터 밀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역시나 마찬가지 밀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한국 BNC 마찬가지예요. 한국 BNC도 지금 밀렸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올려주셨던 추가적인 종목군들이 지금 이만큼이에요. 추가적으로 올려주셨던 게 바로 이것들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국 BNC 뿐만이 아니라 삼성출판사부터 뭐 풍원정밀, 하나솔루션, 보성파이텍, 뭐 K옥션 등등을 바라보면은 자, 삼성출판사도 마찬가지. 자, 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풍원정밀 마찬가지. 자, 올라왔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왜 올라갔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왜 올라갔는지.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풍원정밀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떨어졌어요. 하나, 솔루션.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죠? 보성파워텍. 물론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수급은 떨어졌었습니다. K옥션. 마찬가지. 흘러내리고 있어요. RS 오토메이션.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종목군들 중에서 풍원정밀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지금 대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3월 중순 하순에 고점권 찍고 떨어졌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좀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세 가지 이슈를 체크하라고 했죠. 세 가지 이슈.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이슈. 말 그대로예요.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세력이라고 했죠. 세력.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지수. 자, 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이유는 있는데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은 바로 이것을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물론 각자 매수 가격을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 아쉽게 떨어진 부분 맞아요. 뭐 컴투스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뭐 초록뱀 미디어, 뭐 대성파인텍, 뭐 에어부산, 자이언트 스텝 등등 다 떨어진 게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대응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매번 대응은 결국에는 뭐예요? 매도 아니면 매수예요. 매도 아니면 매수라고요.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결국에는 대응을 하시라는 이야기 항상 드리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카톡방에도 언급을 드리는 게 뭐냐? 자, 매수가 기준으로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대응하지 않을 거면 주식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대응하지 않을 거면 주식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쉬운 건 분명합니다. 뭐 컴투스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군들 지금 떨어지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컴투스홀딩스도 그렇고 뭐 초록뱀 미디어도 그렇고 지금 매수 가격이 2,800원. 자, 그리고 뭐 대성파인텍도 마찬가지. 자, 매수 가격이 지금 2,350원.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에어부산. 자, 매수 가격 2,490원. 자, 자이언트 스텝. 자, 매수 가격 41,000원.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해서 좀 전에 대성 파인텍이나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이 조금은 높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타깝고 공교롭게 소위 말하는 지수의 하락 여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BNC도 마찬가지. 매수 가격이 13,700원이에요. 여기죠. 삼성출판사 31,000원. 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상 초록뱀 미디어나 대성 파인텍은 다소 매수 가격이 높아요. 그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높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앞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객관적으로 내 매수가 기준으로 최소한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선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그 선택이 뭐라고요? 선택이 뭐다? 매수 아니면은 매도,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매수라든 매도들라든 뭐라도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객관적으로 매도 자리는 사실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도 자리는 늦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매수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아무 때나 매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차피 내가 마이너스 5%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비중을 크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럴 바에는 사실 어느 정도 눌렸던 부분들이 버티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는 들어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컴투스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초록뱀 미디어, 대성 파인텍, 에어부산, 자이언트 스텝, 한국 BNC, 삼성 출판사까지 전체적으로 일단은 추가 매집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솔루션도 지금 매수 가격이 34,000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성파워텍도 일단은 매수 가격이 7,990원입니다. 여기에요. 자, 그리고 K옥션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 가격이 여기에요. 29,600원. 여기입니다. 그리고 RS 오토메디션 마찬가지예요. 자, 매수 가격이 23,000원이에요. 여기에요. 대부분 마이너스 5% 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상.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행동하느냐예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일단은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지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뭔가 안 좋은 뉴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수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수가 4월 달에 눌렸고 최근에 살짝 버텨내려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웬만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떨어졌고 잠깐 버티다가 다시 눌렸고 떨어졌고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손절을 쳤다라고 해봐요. 만약에. 그러면은 살 종목이 뭐가 있을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고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아직은 매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최소한
5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바라보면서 소위 말해서 눌림 이후에 지지를 받고 언제도 올라갔으니까 2월달, 3월달에도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우선은 그 과정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보셨으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매매를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최경현님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래님 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매수가 썩 좋다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 대부분이 이제 높은 시점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김지현님도 괜찮아요. 34,000원이면 여기니까. 즉 하락은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느 시점에서 매집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최경현님 매수 가격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장호님의 초록뱀 미디어 살짝 높았죠. 우리 주님의 대성 파인텍 매수점 조금 높았죠. 그리고 우리 민주님의 에어부산 역시나 매수 가격은 살짝 높았어요. 우리 피터김님의 한국BNC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 삼성 출판사도 마찬가지로 매수 가격만 놓고 보면은 높아요. 34,000원이면 여기라고요. 여기.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7,980원이면 8,000원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K옥션 도 나쁘진 않지만 이제 여기에 들어가셨겠죠. 여기. 이쯤에. 나쁘진 않지만. 그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RS도 마찬가지고. 매수 가격 2만원이에요. 여기. 이건 높잖아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집을 했는지를 조금은 체크를 해보셨으면은 좋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지금은 떨어졌기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매수 가격이 사실 다소 높은 시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은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나마 나쁘지 않게 들어간 것은 뭐 K옥션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한국BNC, 자이언트 스텝, 컴투스홀딩스고 뭐 초록뱀 미디어나 대성, 에어부산 그리고 뭐 풍원정밀도 마찬가지죠. 21,300원이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라고.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거. 이러한 점들을 하나하나씩만 제발 고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은 지금 매수 시점 자체가 여전히 높으시다라는 것을 저는 한번은 지적해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 하나하나씩을 고치셔야 결국에는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수가 떨어진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 종목군들도 사실 많이 위축됐어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물론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급등한 종목도 있고 상승한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간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이 지금 거의 몇 배 이상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상대적으로 매수 시점이 다소 높을 때 들어가는 것은 저는 비추천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러한 종목군들 매집할 때 언제 하시라는지 제가 매번 교육해 드리잖아요. 올라갈 때가 아니라 눌릴 때, 올라갈 때가 아니라 눌릴 때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도 이지홀딩스 급등한 거 보셨죠?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급등한 거 보셨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오늘 이야기를 드렸었던 뭐 까뮤 ENC라든지 그리고 뭐 오늘 추가적으로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아예
떨어질 때 매집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급등한 종목군들 공략하고 싶다. 그럼 언제 하라고 했어요? 밑에서 하시라고 했죠. 밑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때 잡아도 안 늦는다고요. 급등하면은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급등하면은 매수해야지가 아니라 이때 뭐를 하시라고요? 이때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놨다가 그리고 나서 뭐 하시라고요? 매수를 하시라고요. 매수를. 밑에서 사니까 오늘 이지홀딩스 지금 몇 퍼센트 올랐어요? 종가 기준으로 14% 올랐잖아요. 물론 장중에 그 이상 올랐습니다. 일동홀딩스 보셨잖아요. 일동제약 보셨잖아요. 여기에다가 미래 추가적으로 미래생명자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급등했잖아요. 장중 17%. 이게 떨어질 때 잡으시라고요. 올라갈 때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잡자. 올라갔다 떨어질 때 잡자. 그래서 공략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오늘 17%. 어차피 지금 좀 전에도 보셨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나와요. 어김없이 지수가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올라가는 섹터는 분명히 나와요. 다만 그 섹터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매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의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한다라고요.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까뮤 ENC도 그랬고 오늘 미래생명자원도 그랬고 오늘 남선도 마찬가지로 살짝 올라왔다가 아쉽게 눌리긴 했지만은 남선도 살짝 올라왔었던 포지션들 나왔었고 까뮤 ENC도 마찬가지로 살짝 올라왔었던 표정 포착이 되었었어요.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떨어졌습니다. 아쉽게 윗골이 달아졌어요. 캐몬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내가 살 거면 올라갈 때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떨어질 때. 올라갈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 사시라고. 그러면 추세가 살아있으면 알아서 추가 상승 만들어 갑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도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사실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도 분명해요. 근데 잘 찾아보면 여전히 많다고요.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지수가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조금 더 떨어진 종목군들이 많지만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가 공략만 제대로 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이 있고 급락한 종목이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락한 종목군들 중에서 하락한 종목군들은 오늘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거래량 있는 종목군들 잘 공략해 보시라면 저는 충분히 상승과 눌림이 공존되겠지만 다시 또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관심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기회가 많잖아요. 기회가. 얼마든지 기회가 많다고요. 굳이 제가 이거 좋아 보이죠가 아니라 딱 봐도 좋은 종목군들이 많다고요. 물론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과 분위기가 필요하겠지만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좋아가 아니라 상한가를 가기 전에 수급을 보면 올라갔다가 눌렸다고. 그러면 눌렸을 때 공략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올라갔다 눌렸다처럼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공략했다라면은 이만큼의 상승을 내가 지금 들어가서 상한가를 먹지 않더라도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얻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 좋아하시잖아요. 올라갈 때가 아니라 눌릴 때. 올라갈 때가 아니라 눌릴 때 보시라고요. 그러면 올라가게 되는 수급이 만들어지면 알아서 간다고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카톡방에서 드렸던 종목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도
언급드린 종목이 몇 개예요? 오늘도 실질적으로 언급드린 종목이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펄어비스, GH신소재, 까뮤, 남선, 미래생명과학, 융투코리아 7개를 드렸어요. 물론 이 중에서 올라간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드렸죠. 지난주에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 중에 일동제약, 이지홀딩스 있었잖아요. 로보로보도 있었고. 물론 아직 떨어진 종목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물론 소위 말해서 지수가 아직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지만 해볼만 하다는 종목군들 얼마든지 있다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공략해 보자는 거예요.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지수의 하락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엔 하락이 아니라 급락까지 연출되면은 결국에는 수급은 한쪽으로 쏠릴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에 소위 말해서 이러한 사료, 육계, 수산 섹터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잡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를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올라갔으면 그냥 내 종목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종목이 될 수 있는 시간은 다시 눌릴 때. 어차피 종목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번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짧게 수익을 내고 싶다. 올라간 종목군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라갔다가 눌린 종목군들 한번 지켜보셨으면은 체크해 보셨으면은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해 주셨으면은 체크해 주셨으면은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오늘 단기적으로 지수가 눌렸던 과정에서 급등하는 종목군들 몇 개 공략해서 수익 내드렸잖아요.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일동제약. 물론 오늘은 눌렸지만은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했었죠. 당연히 일동제약 오르니까 일동홀딩스 같이 올랐고 여기에다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까뮤 ENC도 오늘 장중 9% 넘게 올랐고 미래생명자원 역시나 오늘 장중 17% 올랐고 거기에다가 오늘 이지홀딩스가 무려 23% 올랐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체크만 하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제약, 게임, 메타버스, 2차전지 사실 최근에 가장 큰 급락을 보였던 섹터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얘네들도 저는 반대로 지수가 회복될 때, 즉 얘네가 눌렸다가 반등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바로 걔네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소위 말해서 종목 상담이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의미 없어요. 종목 상담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소위 말하는 멘탈, 홀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과 내가 실질적으로 손절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밖에 지금은 답이 없어요.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항상 좀 어떠한 부분들을 분할 매매라는 부분들 항상 강조해 드리잖아요. 분할 매매.
제발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할, 매수, 비중 조절, 분산, 투자 이게 원칙이자 철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매수가 이후에 손절가 마이너스 3에서 5% 이상 지나면 대응 고려. 손절 안 하실 거면 추가 매수 필수.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것만.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은 가급적이면 매수가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추가로 눌리면 그때 매수. 하락하는 과정의 종목 중에서도 지수 하락이 동반되면 과대 낙폭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체크.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예요? 2차전지, 게임주, 제약바이오, 메타버스 등등 섹터 체크 하시라는 거. 결국에 중요한 건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내 걸로 수능을 해서 만드느냐예요. 그거 싫으면은 그냥 매번 소위 말해서 급등하는 종목군들만 쫓아가야죠. 근데 저희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급등하는 섹터들을 쫓기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이야기를 드린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생각해 주셨으면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상대적으로 지금은 소위 말하는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아직 더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더 확인하고 이번 주 후반 혹은 다음 주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은 일단은 지금 열리고 있는 바로 유럽 쪽의 분위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마이너스 1%가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미국 증시가 조금 뒤에 열리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지금 파래요. 그죠? 대부분이 지금 팔았고 미국의 선물 쪽 분위기도 역시나 팔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선물 쪽도 파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어느 정도 눌리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가 되기 때문에 뭐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쉽지 않겠지만은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시련도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때 왜 잘했는지, 왜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급등하는 시점에서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항상 급등하는 종목은 내 5일선과 가까울수록 수익이 난다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일선에서 매집 안 할 거면은 내 종목 아니다고 생각하세요.